이 말을 보면서 네. 음성 지원이 사실은 귀로 돼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야, 그 문 부수고 다 의원들 끄집어내. 이 앞에 좀 욕설이 생략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윤석열이 어쨌든 그때 의결 종족수가 안 됐으니까 막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의결 종족수가 안 됐는지 됐는지 윤석열이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예요. 이거 경우가 얘기해 준 거 아니야? 라고 강하게 지금 의심을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공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는 그 군은 공군이더라고요. 네. 계엄군보다는 게임군이 낫다. 이게 베스트 댓글이 그거더라고요. 훈련 내란죄 변호인으로 추천할 분이 있어요. 유교환 전 총리랑요, 김소연 변호사. 그분들은 진짜 윤석열을 석방시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할 사람들이에요. 서정욱 변호사 어떨까요? 서정욱 변호사는 지금 곤란하대요. 아, 지금 곤란해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1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자,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인수위원회, 정부 인수위원회가 우리나라에 괜찮냐고 물어봤답니다. 한동훈 한덕수 체제 이거 지속 가능한 거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미국은 괜찮은지 우리가 약간 좀 고개를 갸웃하면서 물어봤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우리에게 또 묻고 있는 것 같네요. 괜찮은지 지속 가능한지는 저희 장르만 여의도 이거 지속 가능한지도 지금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또 두 분의 안위도 상당히 걱정이 좀 되는데 오늘도 이 세 분과 함께 정치권의 이야기, 특히나 지금 뭐 탄핵이냐 하야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 이 상황 한번 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신혜영 기자가 뉴스 정리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뭐 크게 저 뭐 뉴스 하나하나 가기 전에 우리 그냥 한번 전망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하야의 한 표예요, 탄핵의 한 표예요, 구속의 한 표예요. 하야는 0%도 하야는 0 거예요. 안 돼요, 그냥 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하야는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오늘 뭐 한 언론에 네. 대통령이 나는 하야 안 할래, 탄핵시켜줘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일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탄핵과 구속 둘 다 될 것 같아요. 둘 다? 왜냐하면 어제 내란 관련된 상설 특검안이 통과됐잖아요. 네. 거기에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찬성하는 표가 상당수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분들이 탄핵에서는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탄핵 그리고 구속 두 개 다 가능성 매우 높다. 둘 다 돼야죠. 네. 우리 김진일 평론가님은 아니 뭐 비슷한 의견인데 비슷해요? 뭐 네. 뒤에 좀 할 얘기라서 겹칠까봐 짧게 얘기를 네네네네. 하면은 이번 주에 탄핵 가결, 한동훈 체제 붕괴, 그리고 다음 주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뭐 요렇게까지 가는데 아마 경호처에서 못 들어오게 막을 것 같고요. 네. 뭐 요런 상황이 좀 당분간 벌어질 지속될 것 것 같아요. 같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비상기업 당시의 구체적 상황들이 하나하나 계속 지금 밝혀지고 있고 여러 네. 증언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나왔죠? 예.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관련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제 국방위가 오후부터 진짜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자, 어제 국방위에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나왔어요. 네. 특전사들 막 들어갔잖아요, 국회로. 그래서 나왔는데 여태까지는 곽종근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나 윤석열 대통령이랑은 한 번만 통화를 했다. 그 계엄 당일에 밤에 위치가 어디냐라고 묻길래 국회로 이동 중입니다. 이 한 번 통화가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네. 자, 근데 어제 전체 회의에서 계속 물어봤어요. 이제 추궁을 한 거죠. 또 전화 받은 거 없냐, 지시 받은 거 없냐 했더니 이 곽 사령관이 눈을 찔끔 감으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사실은 전화가 더 네. 왔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떤 내용으로 전화가 왔느냐? 지금 국회에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 국회 본회의장에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 예, 라고 표결 얘기를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 네. 들어볼게요.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이거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되나, 이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마라 라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네, 뭐 증언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신빙성이 어쨌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언인 것 같은데,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정족수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 끌고 나와라. 야, 이게 대통령이 특전 사령관한테 지시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무리 계엄을 선포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을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참, 시켰으면 뭐 그러니까 발포하라고 시키지 않았을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글쎄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예. 밝혀져 가지고 참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개헌법에 의하면은 본인이 이제 국회에 즉각적으로 통보를 하고 국회가 네. 소집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 가지고 빨리 이 개헌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판단을 내려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예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런데 국회 알리지도 않았고 에, 관보 게재도 안 했고.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오히려 것은 의원들의 표결을 막은 거죠, 이거는. 그렇죠. 네. 이거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이 부분은 빼도 박도 못하게 내란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봐야죠. 네. 이거는 근데 뭐 정치 지형 혹은 뭐 지지에 따라서 크게 의견이 갈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당연하죠. 이런 부분에 네.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분노해야 돼요. 왜냐면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또 보수 정당의 가치 같은 거잖아요. 아니, 그럼요. 근데 목숨을 그- 걸고 지켜야죠. 이 댓글들 보면 약간 조금 저는 헷갈리긴 합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란 게 있잖아요 세상에는. 예, 그러니까 뭐 원래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나 그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어디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뭐 너무 그런 의견에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거를 뭐 여러 가지 이미 증거가 나왔지만 그 중에 네.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거. 그 앞에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한테 얘기를 했던 거 국회의원들 체포하라라는 네. 지시를 직접 했고, 그래서 홍장원 차장은 더 들을 가치가 없어서 메모도 안 했다라고 하고 경찰청장도 어제 나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쫙 불러줬는데 그 홍장원이 말했던 거하고 명단이 거의 일치하고 네. 그러다 추가로 다시 전화 와가지고 한동훈도 체포해 이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미 뭐 증거는 차고 넘쳐요. 네. 차고 넘치는데 뭐 이거로 좀 결정적으로 됐고, 이게 좀 많이 그러니까 가결에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설 곳이 없죠, 이제. 설 곳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이 말을 보면서 음성 지원이 사실은 귀로 돼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 문 부수고 다 의원들 끄집어내 뭐 이렇게 했어. 야, 싹 다 잡아들여. 그 윤석열 특유의 그 말투가 있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네. 생각하는 게 지금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지금 나오지 못하는데 아. 지금 솔직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성대모사 하냐,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게 개인의 이게 참 먹고 사는 일인데 맞아요. 이렇게 된 게 참 안타깝다. 솔직히 그냥 이게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 지금 빈자리를 보면서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성대모사 할 수는 없잖아요. 참 진짜 이 윤석열이 여러 진짜 죽이는구나. 진짜 그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앞에 좀 욕설이 생략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성정사. 전화했을 때. 네. 야, XX야, 너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똑바로 부수고 하네? 들어가 의원들 끌고 나오라니까. 이 XX야. 이러지 않았어요. 내 말 안 듣냐 너 지금? 왜냐면은 뭐 워낙 이제 그러한 욕설과 비속어를 네. 많이 사용하신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음. 이런 상황에서 본성이 나오거든요. 네. 참 네.
기가 막힌 예.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부터 준비한 건지 뭐 네. 아주 근원으로 따져가면 꽤 오래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하여튼 작전 지시 정황이 이미 12월 3일 이전부터 좀 있었다는 네. 그런 증언도 있죠. 그런 증언도 어제 국방에서 나왔는데 그 우리 지금 얘기했던 그 문부수고 끄집어내 이거를 정말 국회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의장으로서 네.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의 신속 응답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지금 검찰 특수본에서 이 특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이라는 점 속보로 좀 전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국방위에서 이 비상계엄이 이미 이틀 전부터 이 사전 내용이 다 공개가 됐다는 그런 정황 증거들이 나왔어요. 이 역시 이 곽정근 사령관의 증언인데 이틀 전에 김용현 장관, 그러니까 12월 1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가 와서 대기해, 비상대기해 라는 지시가 있었고 콕 집어서 임무를 줬다라는 거예요. 네. 6개의 기관을 확보하라. 국회, 선관위 관련 기관 3곳, 민주당사, 그리고 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이 6개의 기관의 지역을 확보하라라는 임무를 줬다라고 했습니다. 민주 당사도 네. 포함이 되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 같아요. 극렬한 보수 유튜버들이 계속 본인들의 채널에서 이제 민주당 여론조사, 그다음에 김어준, 그리고 국회 한동훈, 선관위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네.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통령이 상당히 심취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에서 보면 다 간첩, 나쁜 놈들, 다 빨갱이들이고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이런 거죠. 아휴. 그러니까 여기들 찍어서 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집권여당 당대표가 됐는데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한 것도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극렬하게 지지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매일매일 그냥 한동훈 계속 욕만 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원색적인 욕설을 동원해가지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원한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진짜 웃긴 게 제가 이 다른 방송에서도 맨날 얘기하는 건데 아니 이게 선관위가 이게 음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그러니까 예, 민주당을 이롭게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놈의 선관위는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 편, 국민의힘 그 윤석열 정부 때도 민주당 편, 심지어는 아슬아슬하게 그럼 이재명을 0.73% 포인트로 지게 했어. 그러니까 뭐 이게 일관성이라는 게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봤잖아 또. 예. 그 유튜브들을 봤어요. 예, 그때 예. 논리를 직접 이제 봤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뭐냐면 늘 민주당 편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의 배후에 있고, 아니 그들의 논리입니다. 중국이 배후에 있고 그래서 친중 성향의 민주당을 미는 거고 왜 그럼 0.7%로 졌냐? 원래는 한 7%로 이길 건데 조작을 조작하다 해서. 하다 안 돼서 아슬아슬하게 진 거예요. 예, 그런 주장을 하는 거 저도 예. 봤고요. 지방선거는요, 그럼? 지방선거는 신경 안 썼어. 아, 모르겠어. 총선하고 대선만. 네, 그러니까 중요한 이게 거는. 선택적으로 본인들이 진 것에 대해서만 뭔가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네.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요. 네. 그러니까 김어준 씨 이제 저기 뉴스공장을 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 꽃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에서도 이런 약간 명태균 같은 여론 조작이 있었다라고 본 거예요. 네. 사실은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지들이 명태균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서 네. 또 여론조사 꽃이 근데 좀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많이 나온 건 사실이고 근데 그건 네, 하우스 네, 네, 이펙트라게 있는 거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네. 사실 김어준 씨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박근혜 둘이 붙었을 때 이거 부정선거 있다. 그래서 더 플랜이라는 영화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K값. 예, 진보 진영에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진영에 이게 떡밥이 있었는데 그거는 민주당 지도부나 이런 데서 물지 않았죠. 근데 이게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대패한 다음에 이거를 물은 거예요. 네. 보수에서 물은 다음에 그거를 황교안 대표도 물고 예. 다 물고 그러니까 이게 불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도대체 이게 너무 코미디 같은 그러면서 또 윤석열은 또 김어준 잡아들이라고 하고 여기가 부정선거 음모론의 최초 뭐 이런 사람인데 이게 너무 이 코미디 같은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너무 웃긴 얘기예요 진짜. 그- 네. 하나의 웃긴 게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고 네.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고성국 TV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사람이 공영방송의 진행자를 해. 현재 네. 진행자죠. 그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아니 제가 고성국 그 전격 시사 KBS 라디오 나가거든요. 매주 지금도? 금요일 날 예 나가요. 아 그래요? 저는 제 목소리가 어느 방송이냐 그게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어떤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듣는 분들 중에는 제가 말하는 합리적인 얘기를 들을 그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예. 나가요. 예, 네. 그래서 저 똑같이 얘기 여기서나 뭐 어디 가서나 똑같이 얘기하는데 네.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부정선거 음모론 고성국 씨 아직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니 이놈의 선관위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민주당 편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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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때도 민주당 편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니까 네. 고성국 씨가 듣다가 피식 웃더라고 이렇게. 따로 뭐라고 얘기는 안 하고. 얘기는 안 했지. 뭐 싸울 필요는 진행자랑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근데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솔직히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 아직도 올리고 있더라고 본인 유튜브에다가. 세상 이상해요. 근데 어제 국방에 나온 네.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B1 벙커라는 데가 원래 핵 그 폭발 이런 거 피하는 데 아니에요? 비번님 지하 1층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B1이면.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갑자기 뭐 이제 조기 퇴진해야 된다, 뭐 약간 탄핵하겠다라는 입장 냈을 때 네. 국회의원들을 잡아다가 과천에 있는데 모 시설을 네, 구금하려고 네, 한다고 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언급을 했던 건데 실제로 어제 국방위에서 김대우 이 방첩사 수사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 그 국회의원들 잡아들인 국회의원들.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느냐? 저기 그 B1 벙커 시설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이런 지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군 지휘부가 지금 거기서 지휘를 하게 되는 예. 거죠. 지휘 네. 통제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어제 국방위를 보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그러니까 요거 얘기는 좀 하고요. 그러한 군사 기밀 시설들의 위치에 대해서 그 사령관이나 대단히 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합참의장은 몇 층에 어디 있었어요? 차장은 어디 있었어요? 당신은 어디서 지휘를 했어요? 뭐 지하 4층이요, 지하 3층이요. 네.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런 기밀스럽게 도청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장소에서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인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런 비밀스러운 장소도 막 밝혀져가지고 이거는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 군인들에 대해서 엄중히 질타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네. 이러한 비밀스러운 장소가 막 공개되고 하는 공개적으로 것.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 같아요. 우리 안보나 보안에 있어서. 네,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서로 좀 자중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참 이름이 약간 좀 그 아이러니한 거는 벙커원이 옛날에 그 김어준 씨가 운영하던 그 카페 그 스튜디오 거기 이름이 벙커원이잖아요. 거기가 벙커인데 이번에 그 벙커로 모신다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 여튼 그 과천인가 거기 아마 있죠. 이 B1이라는 관악산 밑에 뭐 그랬던 과천 쪽에 과천 쪽에 있는 걸로 네, 뭐 네.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육군참모총장이 이제 박한수 이분이 이제 멘탈이 나갔어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본인이 아는 걸 얘기했다가 조금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감추려고 하다 보면 또 송곳질문 들어오면 어버버버하고 막 거의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그때 성일종 의원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명이 제지를 했어요. 예.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옆에 더 웃겼던 게 그 영상이 남아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장군들이에요. 장군들이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야 도리도리. 도리도리 하고 있는 막 이런 장면까지 잡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것들을 이게 지금 워낙 사안이 시급하기는 한데 조금 의원들도 좀 절제를 시키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비원 벙커가요. 수도 방위 사령부가 관할하는 네. 합동 지휘 통제 체계, 전술 지휘 통제 체계 등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이 전쟁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이다. 북한 미사일과 군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지휘 통제소다. 한미연합 울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지휘하고 전시에 청와대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 네, 네, 네. 역할을 하는 핵심- 그런 집무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시설에 이 반국가 세력들을 가두려고 했다라는 게 저는 이 반국가 세력들이 다시 거기- 내려내 이렇게 수 있어 그러면 거기를 거기 반국가 장악하면 어떻게- 세력이라고 하면서 의원들 잡아들이라고 해놓고 그 의원들을 그런 중요한 시설을 갖다 구금을 한 거예요. 거의 이해가 뭐 되지 않아요? 4천 명인가 들어간다고 제가 알기로 그러는데 굉장히 크대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시설이 그래요?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시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뭐 되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네. 윤석열 뭐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리필인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진짜로. 네. 큰일 날 빨리 사람이에요. 끌어내려야 돼. 진짜. 혹은 정말 외부가 철저하게 차단하려고 했다. 뭐 이런 그러겠죠. 해석. 그거야 뭐 해볼 수가 가능하겠죠. 있겠죠. 거기 들어가면 이제 뭐 소식이 끊기잖아요. 그렇죠. 핸드폰도 안 터지고. 예. 예를 들어봐요. 계엄이 이제 성공을 했어.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 보면 우리는 방송 기본적으로 못 하고 뭐 우리 조국, 한동훈 뭐 이런 이재명. 정치인들 음. 다 이제 어디서 뭐 하나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여윤영 그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던 거 그 역할 네. 하면서 매일 아침에 나와서 오늘 이재명을 수사했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브리핑을 보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살을 뻔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반국가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획책하기 위해서 어떤 짓들을 벌였는지 막 이렇게 사람 그렇죠. 관계도 같은 거 보여주면서. 하긴 저도 거기에 한 3,999명 순으로 끌려갈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지금 이제 수사는 그래서 네. 진척이 좀 있죠. 예,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김영현 전 장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점으로 보면 이제 어제 밤 늦게 거의 자정될 쯤에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아, 근데 야 말끔하지가 않아요 뉴스를 보면서. 예, 예, 뭔가 조금 찝찝한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떤 게 아니, 찝찝하세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됐어. 당연히 돼야겠죠. 네, 근데 이게 본인 발로 찾아갔잖아요. 예,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안 받잖아요. 포기했죠. 예, 그 검찰이잖아요. 예. 뭔가 예. 느낌이 좀 쎄한 느낌이 아, 살짝 있습니다. 예, 그 얘기 우리가 이제 해볼 예. 텐데 일단은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거죠. 예.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법원의 범죄의 중대성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부한다라고 했고 이 보면 저희 그래픽 좀 주시겠어요? 네. 혐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장에 적시된 혐의. 네. 혐의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예요. 내란이란 내란 임무? 임무에 종사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혐의는 이 윗선에 그러니까 이 내란을 주도한 수괴 우두머리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혐의예요. 아,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게 있으면 당연히 네. 수괴라는 사람, 수괴한 그러니까 제일 우두머리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중요 임무 종사한 놈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시체마루 따까리들이 있고, 뭐 이렇게 부안 이제 해동하거나 단순 관여한 예. 자 이렇게 있어요. 예, 이게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어쨌든 김용현은 주요 임무에 종사한 자고 그 네. 위에 우두머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 수괴라는 거를 이제 검찰도 뭐 사실 이쯤 되면 적시했다고 봐야 그럼요.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 위에는 없으니까. 네, 어쨌든 그 부장 판사가 네. 검찰청법을 들어가지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안에 들어 있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했기 내란죄에 때문에 대해서. 예, 내란죄랑 이제 직권남용죄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판사도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플러스 예. 하나 봐야 될 게 뒤에도 좀 얘기하는 거하고 이어지는 건데 최근에 이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죠 그전에요 그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해가지고 네.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 범법 해석상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라고 법원에서는 사실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경찰이 저는 사실상 이거는 경찰 국수본 특수단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는데 네.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있다. 예, 이거에 내란죄와 대해서는 관련해서? 내란죄와 네. 관련해서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검찰이 지금 그 김용현을 확보를 한 게 수사에서는 굉장히 이 경쟁이 붙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 사람이 계속 실토를 하고 뭘 하는지 이게 중요하죠. 그렇겠죠. 압수수색은 예, 예. 경찰이 했는데 6시간 반 뒤에 김용현이 자기 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검찰의 2차 내란, 뭐 국힘과 검찰의 2차 내란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검찰 못 믿겠습니다. 그동안 한 짓거리를 봐서는 네. 못 믿겠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정리가 조만간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윤석열 체포가 다음 주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 다음 주에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그렇죠. 어느 지금 수사기관이든 경쟁이 붙었잖아요. 확보하는 게 쉬울까? 쉽지 않죠. 그런데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직 총경들이 어제 경찰 게시판에다가 네. 현행범 윤석열 왜 체포 안 해? 라고 예. 막 총경들이 막 글을 올리고 난리 났어요. 예. 이미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윤석열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누가 됐든 그게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누가 됐든 뭐 치고 들어가서 윤석열 잡아오려고 할 거다. 경호처가 이제 방어할 거다. 이거를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네. 그 윤석열을 체포하는 게 특히 이제 신병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일을 누가 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누가 지금 막 하려고 하느냐 보면 검찰도 하여튼 되게 손빨리 뭘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하고 경찰은 뭐 당연히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르면 다음 주 정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탄핵은 지켜본 다음에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너무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서 그래서 탄핵이 가겨야 되든 네. 구겨야 되든 상관없어요. 가겨야 네. 되면 가겨야 된 대로 이거는 명분이 있는 거고 예. 구겨야 되면 또 이거를 국민들이 열받을 거거든요. 이 왜 체포 안 하냐고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 어쨌든 다음 주에는 결과는 같네요. 체포용. 근데 네, 우리 같아요. 김준희 네. 대표님 우리 예단하지 맙시다. 왜냐면은 네. 우리 방송 끝나고 나가자마자 경찰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뭐 이렇게 나올 수도 나올 수 일찍 있어요. 나올 수 있죠. 훨씬 네.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경쟁이 붙었고 어쨌든 그런 민심의 요구를 아무리 수사기관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어도 이제 못해요. 아니, 체포 영장도 법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영장 발부해야죠. 영장 체포 영장 법원에서. 그렇죠. 네. 긴급 체포는 그렇진 않죠. 그거는 3일인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네, 24시간인가? 대신 이제 그런 영장 없이도 긴급하게 체포할 수 있는 네. 거고. 다만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경호처 사람들과 조금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 그렇죠. 근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뭐 공관, 자택 이런 데를 압수수색을 할 때 네. 경호처에서 처음에는 방어했지만 그래도 이제 다 터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을 보면 경호처도 무리한 행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네. 긴급 체포는 한 다음에 48시간 48 이내에 시간. 어쨌든 법원의 영장을 사후에라도 음. 청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네네. 어쨌든 검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참고 진술도 받고 뭐 이제 구속도 하고 하면서 무슨 얘기가 또 하나가 나왔냐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보고 분노하고 충격을 받았던 그 처단한다 포고령 있잖아요. 이게 계엄사 그 포고령. 계엄 선포하고 나서 김용현이 그 벙커에 들어와가지고 노란 봉투 띡 꺼내가지고 자기 포고령이야 박한수 네 이름으로 내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방첩사에서 썼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졌는데 이 루트를 보니까 방첩사에서 썼고 김용현 장관이 받았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일부 문구를 수정한 버전이 결국은 이제 포고령으로 나왔다. 네. 이런 내용까지 이제 검찰이 확인을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그럼 법률 검토한 거네요. 본인이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네. 법률 검토를.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지나고 나서 한 얘기가 너무 좀 뭐 없어 보이긴 한데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게 네. 다른 내용들은 사실 뭐 예전 거 그냥 베껴 쓰거나 아니면 예전 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유독 의료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공이 네. 한 조항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원한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쓴 사람의 기분이 매우 반영된 포고령이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이 이걸 초고를 아마 쓸 때 반드시 그걸 좀 넣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포고령을 수정을 하고 법률 검토를 했다면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1항부터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라는 것부터 반헌법적인 조항들이잖아요. 그리고 용어 선택도 처단한다라는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써서는 안 될 예. 그런 단어들을 쓴 거 보면 네. 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일반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상식과 도덕과 인성 이런 거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게 그 네. 포고문에서도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검찰이 이런 얘기를 막 이제 흘려요? 사실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검찰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김용현 그 윗선까지는 못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저께 국방에서 관련된 질문이 나왔거든요. 잠깐만 들어볼게요. 네. 검찰 특수본 그 수사 담당 검사가 곽 사령관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 내용에서 이번 내란 음모와 내란 실행 등등과 관련해서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질문했죠.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다 진행된 것처럼 질문했죠. 다 곽 사령관님의 답을 묻는 게 아닙니다. 검사가 그렇게 질문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가 김용현 장관 쪽으로 쓱 좀
혐의를 몰고 있다 이런 건가요? 내란의 중심이 김용현인 것처럼 질문을 했죠. 라고 하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장면이. 근데 아무리 김용현으로 몰더라도 이건 뭐 아무튼 뭐 할 수가 검찰 없는 거 특수본에서는 뭐 네. 그러한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조국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JTBC가 단독 보도를 했었어요. 네. 계엄하고 그 다음 날 음. 삼청도 안가에 이상민 장관의 차량 관용차랑 박성재 장관의 관용차가 그 안가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 차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까지는 뭐 확인을 저희가 못했었으나 조국 의원에 따르면 이제 계엄 선포가 이제 다시 무산되고 난 뒤에 그 안가에서 윤석열, 그다음에 용산 관련자들,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모여가지고 술을 마셨다. 예. 술만 마셨겠느냐. 예. 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했고, 아무리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수사 특수본 수사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네. 박성재가 버티고 있는데 과연 완전히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제 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법제처장도 갔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지? 이완규 법제처장도 갔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법제처장을 뭐 평소 얼마나 불렀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어떤 법리적인 어떤 판단, 해석을 구하려고 부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윤석열이 뭐 술을 좋아한다고 해도 진짜로 그냥 뭐 통음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술도 먹었겠죠. 안 먹었을 리가 없어. 그 사람은 안 먹었을 리가 없는데 분명히 먹었는데 이거는 모의를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고. 모의라고 한다면 사후 수습 이미 수습에 실패는 대한 했고 모의. 실패는 했고 이제 사후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박성재 그러니까 검찰을 못 믿는 거야. 물론 검찰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우리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 안 한다라고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이게 상황이 어떤지를 검찰도 아는 건데 이거 한 명뿐이겠습니까? 지금 뭐 그 거기 특수본에 검찰 특수본에 있는 검사들 대부분이 한 명인가 빼는 건 대부분이 다 윤석열 검사 윤석열하고 네네. 같이 근무했거나 다 인연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저기 특수본 그 검사는 이름이 뭐 맨날 박재식 이 사람은 현대고 한동훈 현대고 2년 후배 또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예. 이제 법제처라고 하면은 어떤 법안을 여기에 박세현. 네. 적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걸 이제 판단해 주는 그런 곳인 거죠. 법제처라는 게. 그렇죠. 예, 그 그래서- 법률이 뭐 헌법에 위배되냐 안 위배되냐, 다른 법률과 충돌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네네네.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지른 일이 혹은 뭐 우리가 지금 벌인 일이 이게 내란죄에 적용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제 혹시 피해 가려면 어떤 것들이 있겠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지 않았겠냐는 추정, 강력한 추정을 이제 하신다는 거고요. 추정이 아니라 사실이겠죠. 뭐 이분들 물러봐가지고 그럼 뭐 소상공인 대책 마련했겠어요. 백종원 뭐 백종원 1000명 만들자 이 사람들하고 상의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다음 날 계엄선포했잖아. 백종원 뒤집어 1000명 만든다고 해놓고 다음 날. 와. 예, 그날 시장에서 여러분 저 믿으시죠? 믿으시죠? 이렇게 예. 얘기하고 다음 날 계엄 선포했어. 아니 근데 진짜 그것도 너무 이상한 게 보면 이제 여러 정황상 아무리 늦게 봐도 12월 1일에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12월 2일인가 거기 가서 왜 그 시장 가서 그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쇼 대책 했는데 지금 네. 노쇼가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 다 죽겠어요. 자영업자 지금 와. 연말에 지금 송년회 다 취소됐습니다. 특히 여의도 앞에는 몇 명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 형님 나 죽을 것 같다. 여의도 쪽 식당은 거의 아무도 어렵다고. 누가 지금 이 판국에 회식을 하겠어요. 네. 욕 먹게.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안 해. 지금 다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일단 완전히. 차 갖고 들어갈 생각도 못 하고. 아니, 그러니까 네. 그냥 박살 났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무튼 이 상황에 경찰도 지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제 김용현 장관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가 된 게 자정쯤이고, 네. 새벽 4시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을 네. 경찰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긴급 체포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수뇌부의 신병이라도 확보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봐야 하는 건지. 저는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나쁜 사람들이 정말 네. 한 명부터 한 100명까지 있는데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쁜 사람들이 이 경찰청장, 서울청장이에요. 어 네. 그래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국회를 둘러싸는 경찰 병력을 배치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막은 사람들 막았죠.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게 정말 막고 그 담까지 다 둘러싸가지고 경찰 병력을 배치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하면요. 그럼 계엄은 그냥 선포되는 거예요. 아. 그냥 해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국회 경비단장들이 있는데 경찰에서 파견한 그 사람들은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막았단 말이에요. 국회 경비단인데도. 글쎄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들 중에 네. 2명이다 그렇게 아. 보여져요. 네. 가장 나쁜 사람 또 이제 뭐 누굽니까? 몇 명 꼽으면 또 여인형 방첩사라고. 1번은 윤석열이고 네. 2번은 아, 예, 여인형 예, 뭐 예. 그런 사람들. 이분은 왜 빨리 체포 안 하나요? 여인형.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인형이 진짜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고령 윤석열, 그다음에 김용현, 예. 여인형 여기가 중한파 뭐 그러니까 빅3 아니 빅3? 예. 맞아요. 빅3고요. 네. 여인형을 왜 지금 체포를 안 하냐면은 예. 어설프게 체포를 했다가 네.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되치기를 당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여인형의 주장은 뭐냐면은 방첩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몰랐다, 모의 안 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거를 포고를 보고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거를 반대되는 주장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름 이제 정보를 은폐를 하고 있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를 100% 지금 네. 체포를 해서 이게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금방 체포될 거예요. 금방. 여인형이나 박원수 같은 경우에 국회 나와서 계속 하는 말이 저 몰랐습니다. TV 보고 알았는데. 네, 몰랐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몰랐다는 것을 탄핵할 수 있는 증언, 정황적인 증거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네. 체포를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지. 법원이 네. 이거는 좀 뭐 이거 체포할 만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몰랐다는데 어떻게 더 조사해와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한테 처음에 면죄부를 줄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조금 신중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아니, 생각이 근데 듭니다. 너무 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김용현도 지금 핸드폰을 뭐 3번인가 바꿨다는 겁니까? 예. 뭡니까? 하여튼 그리고 있고 비화폰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확보 못한 거잖아요. 아직 못 네, 했고요. 뭐 대통령이야 뭐 이전부터 저 폰 바꾼다고 이미 예고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것 폰, 때문에 바꿨나 보다. 그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폰 바꾸고 뭐 서류 없애고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특히나 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민간의 그 감시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빨리 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이거는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게 네. 이미 완벽하게 쿠데타가 실패를 한 거를 이제 사실상 다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서 이제 이게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에 또 여인형이 누군가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로 당일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부터 준비하라고 했거나 뭐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 지시를 받은 사람이 이행을 안 한 사람도 있을 테고 방첩사에서 이번에 예전에 기무사 해체 사건 이후로 예.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해서 예. 저항한 사람이 많다고 해요. 네. 그 사람들은 다 증언할 테고 또 일부 지시를 받아서 한 사람들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여인형이 시켰다라고 다 이제 법정이 아니라 조만간 나올 거기 때문에 여인형은 피해갈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오늘 한국일보에서 868 부대 방첩사의 네, 868 부대가 또 네. 국회 주변에 진격했다라는 건데 868 부대가 대통령 경호를 대통령이 군에 왔을 때 경호를 하는 데라고 해요. 아. 근데 그 요원들 체포하려고 갔다는 정황이 있다. 868이 네. 86년, 88년 그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 아. 때 대통령의 경호를 군에서 해서 그래, 이름이 868이에요? 868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대가 방첩사인데 이미 알고서 국회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확인이 되면은 어떻게 미리 가요 거기에서.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시간 문제.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간 문제라고 하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만 네. 여튼 증거들을 많이 좀 없애거나 혹은 입을 맞추는 시간들을 너무 많이 챙겨주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우려가 한편은 있어요. 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네. 그 법사위도 열리고 있는데요. 공수처장이 윤석열 즉시 체포할 거냐라는 질문에 충분히 의지가 있다. 뭐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하고 네. 뭐 윤석열 대통령도 대비를 하겠죠. 이 내란죄 관련해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변호인단이요? 예, 이게 뭐 내란죄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이 필요할 거고 탄핵이 가결되면 탄핵 관련돼도 이제 변호인단이 아. 필요할 텐데 일단 좀 꾸린다고 하는데 꾸려졌어요. 꾸려졌어요 네. 이미. 법무법인 율우. 율우? 유루. 율우 거기가 선임이 된 거예요? 거기가 지금 누가 소속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법무법인 유루가 예. 이제 선정이 됐다. 아. 그런 얘기만 좀 들었습니다. 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맞습니다. 한다고 하던데 네, 그분은 그분도- 세종에다 오늘 사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분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좀 예. 확인해 보시죠. 예. 법무법인 율우. 율구. 네. 근데 일단- 여기도 못 견딜 거예요. 국민들이 예. 지금 내란죄를 저지른 국가 반역범을 당신들이 옹호하고 변호할 거냐 그런 여론의 압박을 쉽게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추천할 분이 있는데 안 돼. 얘기하지 마. 누구 저 윤석열 변호인으로 예, 윤석열 내란죄 변호인으로 추천할 분이 있어요. 유영하 변호사? 황교안 아. 황교안 전 총리랑요 김소연 변호사. 아.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거 쿠데타 내란 뭐 자리 일으켰다 그런 취지의 얘기들을 이미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러니까 나머지는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은 네. 이분들은 진짜 윤석열을 석방시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할 사람들이에요. 김소연 변호사랑 이 황교안 총리는. 서정욱 변호사 어떨까요? 서정욱 변호사는 지금 곤란하대요. 아 지금 곤란해요? 많이 곤란하.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나왔던 거 그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다라는 거 네. 그 기억하시나요? 김건희 여사가 서정욱 변호사랑 통화를 해서 네. 한동훈 욕 많이 했다. 네. 그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아 서정욱 변호사는 어쨌든 그런 일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올린 상황이에요. 서정욱 네, TV에다가 네. 지금 유튜브에다가 지금 그리고 다 고발 조치하겠다고 네. 뭐 유언비어 가짜 뉴스니까 뭐 이런 상황입니다.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어? 저한테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를 언급하는 아.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충실하게 서정욱 TV의 지금 입장을 대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전달해 주는 네네네. 거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곤란해졌다. 제가 말한 것 때문에 네, 뭐 네, 그런 네. 상황이에요. 서정욱 변호사. 하여튼 김소연 변호사 강추다. 김소연 변호사는 진심으로 옹호하더라고 내란을. 그래서 한 명 더. 강신업 변호사. 강 변호사. 예전에 김건희 아. 예. 그 팬카페 뭐 회장. 회장했던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충심을 다해서 변호를 할 사람들이다. 아, 제가 급하게 율우에 누가 있나 우리 장 소장님의 정보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네. 확인해봤는데 김진모 변호사가 있네요. 뭐 누구죠? 그 청와대 특활비 상납 관련해가지고 음. 들어갔다가 그 윤석열이 특별 사면 해줬거든요. 네네네. 이분이 들어가 있고 사람이 검사 있고. 출신이고. 보시죠. 괴롭습니다. 아, 배승희 변호사 추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거기 유력하죠. 와 변호인단이 굉장히 화려한데. 황교안 능력과는 무관하게 일단은 황교안을 필두로 네임밸류가 네. 뭐 화려하네. 좌소연 우승희 어. 이렇게 해갖고 와 멋집니다. 아 그리고 탄핵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이 됐는데 그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김홍일 아니, 변호사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제 박근혜 탄핵 때는 아니었는데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받겠다라고 지금 지금 현재 얘기가 그러고 있어요? 나오니까 원영섭은 들어가겠네. 원영섭. 아주 경력직 우대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도 네. 해본 사람이 낫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 아니 것 누구나 같은데요. 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네. 네. 이거는 대한민국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네. 행위를 했는데 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변호할 수가 있을까 뭐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오. 네? 대통령실이요? 오 잠시만요. 네. 아, 네. 경찰 특수단 어. 대통령실 경찰청 압수수색 이야. 예, 속보가 나왔습니다. 보통 대통령실은 압수수색 가면 그냥 압수수색 간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보통 임의 제출을 네, 해서 하죠. 주고 끝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전에 이게 지금 속도전이에요 서로. 어. 누가 먼저 예. 자료 확보하느냐 게임이 되는 거. 그래야지 뭐 예.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또 네가 우리 쪽으로 가져와 이게 최종적으로 음. 이게 마지막에는 특검으로 가겠지만은 한 네. 달 정도 걸리거든요. 특검 될 때까지. 어. 그때까지 지금 명분 가지려는 거. 또 하나가 경찰이 검찰은 이제 기소청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 내부에서는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한국형 FBI 이게 조금 튼실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국수본이 이제 소위 말해서 검찰의 수사권 이거 다 가져와서 한국형 FBI가 되려는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이번에 보여줘야 된다. 이런 뭐 것까지 있어서 굉장히 속도전할 거예요. 경찰 국수본이 지금 대통령실 압수수색 들어갔다 네, 가고 네, 있다. 가고 있다. 지금 막 급박한 일들이 계속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네. 추미애 의원이 본인의 페북에다가 좀 중대한 또 제보를 받았다라고 추미애 의원이요. 좀 네.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지금 페이스북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추미애 의원이 2분 전에 올린 글입니다. 긴급 제보 김용현 극단 선택 시도 라는 제목의 제보고요. 네. 일단 추미애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간략하게 제가 읽으면
출처가 확실한 제보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 12시경 김용현 전 장관이 구치소 내에서 어떤 뭐 도구를 극단적인. 이용해 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불발로 그쳤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김용현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는 윤석열 내란 세력의 꼬리 자르기와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일단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구치소 내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라는 제보가 확인되었다라는 글입니다. 예. 뭐 당연히 뭐 그래서도 안 되지만 설령 이런다고 해서 이게 저 꼬리 자르기가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이 내란 상황에 이제 주 명령자가 있는 거고 그 명령을 충실하게 혹은 뭐 더 아주 뭐 과도하게 시행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가장 그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이, 그럼요. 그 방송에서 지금 전국민 생방송으로 계엄 선포한다고 했고 그 위헌적인 계엄 선포 상황에서 지금 의원들 못 들어가게 한 게 이미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확신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네. 정말 내가 큰 사고를 쳤구나, 내가 정말 큰 일을 벌였구나, 네. 그러한 현실적인 감이 이제야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여러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신병 확보가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14일 날 탄핵과 관련된 국회 처리 과정을 좀 지켜보기 전에 네. 빨리 수사기관에서 신병 확보를 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는 생각이 빨라지겠네. 듭니다. 네. 더 빨라지겠네. 제 다음 주 초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빨라질 수도 있고. 대통령 신병 확보가 대통령 신병 확보.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앞으로 근데 더 많이 벌어질 벌어질 것 같고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경찰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이고 예. 지금 추미애 의원은 제보 형식을 통해서 주 범 중에 하나죠. 이 예. 김용현 전 장관이 좀 극단적 선택을 극단적 시도를 했었던 것 같다. 네. 제보를 좀 공개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 그러면 아까 뭐 변호인 얘기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탄핵이 갈 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변수가 여러 개 아니냐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저께 그 탄핵 2차 탄핵 표결의 전초전 약간 미리 보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내란죄 상설특검 표결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그러니까 찬성표가 상설특검 찬성표가 22표가 나왔습니다. 원래 뭐 최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찬성하려 했다가 반대로 해가지고 이제 네. 최종적으로 22표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탄핵안 표결의 매직 넘버 8표 중에 지금 이제 표결에 들어가서 찬성표 던진 사람이 있고 뭐 안철수, 김혜지 등이 있고 이번에 들어갈 때는 찬성할 거야라고 말한 김상욱이 있고 네. 조금 전에 제가 속보로 봤던 것 같은데 그 오늘 오후 1시에 김재섭 의원이 지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모양이에요. 김재섭 의원이요. 예, 표결 관련된 입장을 좀 네. 밝힐 것으로 보이고 배현진 의원은 내가 못 던지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표결 들어가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 표결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라는 건 네.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매직 넘버에 계속 가까워지는 상황, 어제 내란 상설특검에 22명이 찬성표를 던진 상황을 맞습니다. 고려했을 때 네. 이번 주에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번 이렇게들 토요일이죠? 해석하시더라고요. 신혜원 기자님 말씀이 예.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측하기에는 공개적으로 저는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습니다. 탄핵안에 찬성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으로 더 나올 수가 있다. 수, 목, 금, 토까지. 네. 네.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수막에 네. 책임 온전히 짊어지고 매듭 짓겠다라고 새로운 현수막을 동네 지역에 걸었어요. 도봉에. 이거는 이제 탄핵 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어제 이제 김재섭 의원한테 이제 전화를 했었거든요. 네. 네,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콜백이 왔어요. 나중에 1시간 뒤에 왔는데 제가 받진 또 제가 뭐 바빠가지고 네. 받지는 못했고 그래서 문자를 남겼어요. 그래서 뭐 그 문자 내용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최악은 피해야 된다. 찬성으로 입장을 빨리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너무 늦지 않게 네. 빨리 밝히는 게 본인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도 좋다라는 취지의 조언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뭐 말한다고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아닌데 김재섭 의원이 특히 도봉에서 정치를 하려면은 그렇든 이거는 역사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미 네. 고민을 심각하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어제 연락을 해가지고 두 가지 당부를 했어요. 예. 배지에 연연하지 마라. 국민만 보고 가라. 딴 거 다 고려하지 말아라. 그게 맞죠. 네. 그 김재섭 의원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탄핵의 뭐 전초전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상설특검 내란 네. 상설특검에 대해서 찬성한 의원들 가운데 대체로 이제 친한 내지 반윤, 비윤 이런 의원들이 좀 많은데 예.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름이 안 보이는 것 없어요. 같습니다. 반대표는 좋죠. 왜 그렇죠?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사실 친한 게에 어떻게 보면 뭐 핵심 아니에요? 핵심? 핵심이죠, 핵심. 네. 뭐 지금 지도부의 일원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어저께 뭐 박정아, 뭐 서범수, 뭐 전부 다 이제 뭐 한지아 다 찬성표를 던지는 와중에 장동혁 최고위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네. 장동혁 최고는 저희 방송에도 한번 출연한 적이 있으시고 네. 그래서 친한의 목소리를 그동안 좀 많이 내왔던 것 같은데 네. 혹시 약간의 뭐 노선 변화나 심경 변화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모르겠어요. 이 장동혁 최고 같은 경우는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내가 뭐 최고위원직을 걸고 뭐 탄핵은 막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저께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최고위원이 네. 이제 본청 복도에서 상당히 큰 소리를 내며 고성을 내가며 언쟁을 벌였다. 한동훈 대표랑 예. 그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의 좀 한계가 예. 이번에 친한계들 사이에서 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나 결정을 할 때 한동훈 대표가 주위의 참모들, 측근들, 친한계 의원들과 상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네. 친한계 의원들이 상당히 섭섭하고 어떻게 당신을 믿고 따르겠느냐 이렇게 엄중한 상황일수록 우리랑 같이 상의하고 집단지성을 모아서 좀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얘기 듣고 불쑥 혼자 얘기하고 우리는 뒷수습하고 우리는 당신 못 따르겠다 네, 이렇게 네, 네.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점점 늘어났다 그런 얘기도 전해주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장동혁 최고다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는데 장동혁 최고는 여기에 거의 이제 조경태 의원 빼놓고는 약간 좌장급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 실무적으로도 최고위원이고 네네네. 영향력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섭섭해한다라는 건데 요즘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한동훈계로 위장한 친한들이 또 그 한동훈이 무슨 얘기했는지를 다 실시간으로 용산에다가 또 보고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다. 뭐 아. 간첩이 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해서 논의를 안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사실은 자기 개파, 뭐 당 대표가 개파라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필요하면은 내부 결속을 해야 되는데 네.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 한동훈은 리더십도 그러고 다 끝났어요. 아주 잘못된 판단으로. 심지어는 지금 트럼프 인수위에서 물어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한덕수 체제는 그럼 지속 되냐. 가능하냐? 네. 뭐 이미 바이든도 버리고 바이든도 내 파트너는 윤석열이지 그 윤석열이 진짜 파트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빨리 탄핵시키고 새로 뽑으란 얘기지. 그러니까 엄한 헛발질해가지고 지금 개도 있고 구력도 있고 민심도 있고 당심도 있고 친한데 다 와야 되고 네. 무조건 사퇴합니다. 한동훈은 지금 사퇴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가결되면은요. 네. 탄핵에 그러니까 이거를 탄핵을 막지 못했다고 지도부가 총사퇴할 거예요. 그렇지. 탄핵을 막지 못한 책임을 뭐가 됐든 정치적인 책임 지겠다 정치적인 이거지 책임을 이런 상황에 최고위원들 대해서. 다 사퇴하면 한동훈은 그냥 끝나요. 그렇죠. 내려오게 돼 있어요. 예. 무조건 이번 주말이 한동훈이 대통령 탄핵보다 먼저 제가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먼저 망할 것 같다 한동훈이. 아, 그래요. 그 전에 던져야죠. 뭐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당 대표직을 걸고 딱 던져버려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지금 한시 정권 지금 유지하겠다고 진짜 한심합니다 진짜. 이 늦었네 그러면. 근데 이제 어제 좀 얘기 들어본 거 보면 한동훈 대표가 한 3가지 정도의 이유와 명분을 갖고 먼저 던지는 것도 참모들에게 좀 얘기도 듣고 네. 본인도 좀 고민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탄핵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에 본인이 어떠한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게 맞지. 이거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여기서 이번 주까지인가 보. 왜냐면은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긴 객관화된 데이터인 여론조사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당내에 따르던 친한 의원들도 저게 맞아, 한동훈 대표 너무 우왕좌왕 왔다 갔다 갈팡질팡 제대로 된 이거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며칠 제대로 사이 된 너무 실망스러웠죠.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런 의구심이 들고 또한 집권 여당이 지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 대표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네. 뭐 하나도 한동훈 대표에게 좀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건 다 네.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아마도 이번 주를 끝으로 당 대표에서 아마 끌어내려져 올 것 같다. 예측. 중요한 이제 변수 중에 하나가 내일 있을 이제 원내대표 선거라고 보여져요. 네. 아 원내대표. 네. 네. 원내대표는 누가 지금 지금 뭐 중진 의원들끼리 뭐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뭐 추대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본인도 뭐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네. 내가 뭐 지금 중차대한 시기에 뭐 역할을 맡을지 고민하는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부 반발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태호 의원이 이렇게 2파전 양상이라고 하네요. 사실은 좀 내막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서범수 사무총장이 친한계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김도우 의원에게 이번에 좀 출마하시라 네. 설득을 했더니 김도우 의원이 싫어, 나 안 할래. 예. 그래서 김태우 의원에게 출마하시는 것이 어떠냐 그랬더니 오 알았어, 내가 할게라고 된 모양입니다. 김태우 의원은 그 저 경남 쪽에서 그래도 꽤 지분 좀 있는 의원이죠. 지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이분이 선거의 달인이에요. 예. 그래서 지역구 옮겨가면서 예. 네. 계속 당선이 되는 그렇죠. 중진 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국회를 돌면. 이분이 네. 어마어마하게 친화력이 강해요. 아. 그래서 그 변수는 또 있어요, 의원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변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인데 친윤 중에 친윤인 찐윤인 권성동 의원이 당의 지금 원내대표가 돼서 당의 얼굴로 당을 수습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맞아? 이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어? 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중진 의원들이 자 권성동 등 확 떠밀었잖아요. 초재선 의원들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중진들이 결정하면 다 되는 거야? 아 그 강서구청 여러분 떨어진 사람 아니고 예전 경남지사 했던 사람 혹시 뭐 사진 좀 예. 있으면 뭐 김태호.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네. 예. 김태호 강서는 김태우. 우. 네. 네. 그거 좀 약간 헷갈리실 수 있죠. 예, 네. 예, 저희 예. 뭐 발음도 안 좋고 하니까 네. 사진을 그래서 좀 미리미리 해서 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네. 된 상황인데 당초 이제 어제 밤까지는 권성동 의원이 뭐 무난하게 한 6대4, 7대3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전망이 많았는데 오늘 오전부터 이제 의원들이 대단히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양이고 네.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의원들이 TK 그룹이 있고 PK 그룹이 있잖아요. 네. TK에 좀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TK에 PK. PK에 예. PK의 주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 K가 부산 경남. 네. 네. 서병수 전 의원이거든요. 예. 네. 엑스포 지위원장에 네. 크게 대인. 예. 그분이 지금 PK 의원들을 상당히 좀 설득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권성동 되는 게 맞냐, 네. 김태호 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PK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잘못하면 권성동 의원이 조금 좀 차이가 있게 네. 안 될 가능성도 높아 자, 보입니다. 지금 이제 아. 여러분 화면 오른쪽의 인물이 김태호 김태호, 의원. 그다음에 예. 왼쪽이 권성동 의원. 예. 네.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런 분위기를 딱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예, 이제 예. 의원들 만나러 다니면은 예, 예. 내 의원님 좋아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막 이러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방금 전에 당이 안정되면 나는 바로 그만두겠다. 네. 나 길어야 2-3달 하려고 그런다. 네. 나의 충정을 믿어달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놈의 당은 죄송합니다. 이 맨날 분의 당. 뭐 2-3달 대통령도 2-3달 만에 내려오게 뭐 하야도 할 테니까 2월에 해라, 니가, 3월에 해라. 뭐그 원내대표도 그러니까 저는 그냥 권성동 의원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빨리 망하라고? 아 그럼 그러니까- 탄핵 표결자 늘어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수미상관
네. 이 원조 윤핵관 이 정권의 문을 권성동이 열었잖아요. 시작과 끝을.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하는 거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다 책임져라. 정치 본인도 그리고 정계 은퇴하시라. 그리고 이거 원내대표까지 하고 정계 은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책임질 수 있나 이게? 권성동 의원은 네. 상당히 좀 아쉬워요. 네.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을 하면서 그렇죠. 당시에 사실은. 네. 당시에 뭐 여당 의원이었지만 또 바른정당으로 가긴 했지만 당시에 정의로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옹호하는 입장에 쓰는 것이 네.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위해서도 맞는 것이냐,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도 맞는 것이냐, 좀 그런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참 이 한심한 사진 두 개가 있었는데 한 명은 뭐 지금 뭐 보여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군인 하나는 저 장성 하나가 저 신발 저 군화 벗고 뭐 게임이나 하고 앉았는 그런 사진도 있었습니다. 뭐 오늘은 뭐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있었고 또 김민전 최고위원 그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은 문자 하나가 또 맞지. 이 와중에도 이 보수 유튜버 이렇게 근데 문자를 문자가 보았는데. 너무 선명해. 어떻게 저렇게 선명하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내용 한번 좀 설명을 일부러 해주실까요? 보여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제 김민전 최고위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 보수 유튜버한테 문자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광배라는 분인데 그 오늘 한동훈, 안철수, 김예지, 김상웅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당사에 넣으려고 하는데 1층에서 보안 요원들이 막습니다. 나 이 징계 요청서 낼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김민전 최고위원이 본회의 끝나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하는 장면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혹은 탄핵 표결에 참석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우 그리고 한동훈 대표 징계해야 된다. 예. 이런 이제 유튜버의 어떤 아유. 주장에 뭐 동조 혹은 뭐 도움을 주는 그런 장면이죠. 예. 무슨 지금 이 시국에 유튜버랑 또 문자를 하면서 그걸 알아보고 있고 아니 네. 저분은 이번에 대통령 뭐 계엄 벌어지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 이 잘한 거를 홍보를 못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솔직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는 김민정 교수만큼 이렇게 이미지가 급추락한 보수 진영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그나마 약간 참신했던 이미지가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얼마나 엄정하게 뭐 이렇게 막 방송 진행도 하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부 이제 40%에서 39%로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저분이. 그러면 네. 10%대에도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뭐 거의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인데 뭐 사실 얘기하는 게 아파요. 저분을 얘기를 하는 게 거의 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정치인이 된 것 같고 그 군은 그 공군이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공군은 여기에서 아무런 뭐 잘못이 없는데 뭐 이렇게 와서 그래서 제가 이거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계엄군보다는 게임군이 낫다. 이게 베스트 댓글이 그거더라고요. 공군이에요? 공군인데 그 사람은 그 한 사람 계엄군보다는 게임군이 낫다. 게임은 하라 그냥 뭐 이런 뭐 농담까지 있을 정도로. 예. 공군님 제가 또 조금 양해를 또 해드려야 되나? 제가 또 방금 공군 출신. 전에 또 속보가 나왔는데요. 네. 그 추미애 의원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교정본부장이 네. 김용현 동부구치소서 자살 시도했다라고 확인해 줬네요. 그 조금 전에 법사위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 네. 이제 시간상 어제 밤 11시 52분 경에 이제 그런 극단 선택을 시도한 걸 통제실에서 발견을 했고 그래서 출동을 해서 이제 조치를 했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보건소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아마 예, 지금 저도. 시점상 네. 영장 발부 직후 혹은 직전 그러니까 음. 영장 발부 소식을 아마 전후로. 접한 그 전후로 네. 네,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보호실에서 수용하고 있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네.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속보는 경찰 국수본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출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출석을 요구했다. 네. 네. 이거는 추경호 정말 원내대표에 대한 밝혀져야 수사도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몇몇 증언과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하고 난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연락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못 들어가도록 그러니까요. 당사로 모여라 이런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이 예. 내란의 계엄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 음. 이거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정말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장 지금 하려고 했던 게 그 당시 하려고 했던 게 그 본회의장 안에 150명 못 있게 하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의결 정족수를 네. 그냥 무산시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 주요 정치인들 다 빼서 어디 잡아넣으려고 했었고 뭐 등등 했는데 그걸 못하게 가장 맞아요. 크게 도운 사람 실제 뭐 추경호예요. 결과적으로는 뭐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하려고 했던 사람이 추경호 아니에요. 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그러니까 지금 노컷뉴스나 뭐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이 어쨌든 그때 의결 정족수가 안 됐으니까 막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의결 정족수가 안 됐는지 됐는지 물론 뭐 언론 보도가 좀 시차를 두고 나오긴 네. 했지만은 윤석열이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추경호가 얘기해 준 거 아니야?라고 강하게 지금 의심을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뭐 당연히 받아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공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경호는 그때 당시에 그 국회 안에 있었죠. 예, 국회 네. 안에 있었죠. 원내대표실에 예. 있었죠.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했는데 보니까 4군데를 지금 압수수색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4군데는 경찰청, 그러니까 대통령실 포함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 경비대. 우리가 이야기한 곳들이 다 지금 이게 예, 들어가고 예, 있습니다. 네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까지 속보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추가로 이어지는 속보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정리되는 대로 또 체크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워낙 확인 안 된 속보나 루머 뭐 이런 것들이 막 또 터지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가능하면 확인된 뉴스들로 좀 네. 정보를 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잠시 후에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민주당 법률 대변인인데요. 이건태 의원과 함께 현재 지금 이어지는 뭐 탄핵 내지는 또 하야 등등 여러 가지의 그 법적 문제들 한번 저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청자 구독자 분들께 좀 한마디 드리면 안 될까요? 한마디 드리셔야 됩니다. 꼭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대단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마 네. 기사 보고 막 음, 언론 보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시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 저 스스로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탄핵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날도 많이 추워지고 하니까 꼭 건강 잘 챙기시면서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올바른 뜻을 음, 제대로 좀 저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기 네. 위해선 꼭 안녕하시고 건강 챙기셔야 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럴 마지막에 때 저처럼 얘기하세요. 네. 저 잡혀가요? 어디 잡혀가시면 안 돼요. 네. 이럴 때일수록 속 든든하게 뜨끈한 국물 한 그릇 또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럼요. 네. 삼원 가든 소고기 우거지탕 그리고 삼원 가든 진갈비탕 한우 우족 도가니탕까지 밥도둑 삼형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내려보시면 나 진짜 조금 좀 울컥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또 갈비탕 먹으러 먹자. 점심에 갈비탕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니, 3원 가든. 너무 맛있어요. 오, 먹어보겠습니다. 배송비 포함입니다. 자, 두 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주말에도 저희는 아마 라이브를 할 테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와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진짜요? 네. 되세요? 아니요.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